안녕 얘들아. 쌤이 오늘 6월 1일 화요일 오늘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건데, 쌤이 영상 찍는다고 항상 화면만 녹화해서 올린 것 같아서 지금 잠깐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내일이 모의고사인 거 알지? 내일 모의고사야. 너희가 이 영상을 언제 볼지는 모르겠는데 쌤은 오늘 화요일에 봤으면 좀 좋겠어. 그래도 내일 모의고사 전날이니까 전날에 쌤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약간의 그래도 좀 꿀팁을 줄까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물론 이 꿀팁은 짧게만 하고 그 다음에 얼른 우리 교과 수업을 할 거야. 자, 이제 너희들도 알겠지만 얘들아, 1학년 때 모의고사랑 2학년 때 모의고사랑 좀 달라. 2학년 때는 그래도 너희들이 수능과 연계되는 그 과목들을 이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모의고사 더 중요하고, 그리고 1학년 때랑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1학년 때에 비해서 성적이 당연히 오른 애들도 있겠지만 1학년 때 모의고사에 비해서 2학년 때 모의고사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이제 어차피 너희가 1학년 때 모의고사 봐서 알겠지만 1교시 뭐 국영수는 다 똑같아. 국영수 다시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그 다음에 4교시 한국사를 포함한 과탐 과목을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너희 최저 등급 맞추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좀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좀 최저 등급을 맞췄으면 좋겠어, 쌤은. 이게 최저 등급을 맞추는 걸로 너희들이 이쪽 광주 전남이니까 뭐 광주권 애들은 많이 전남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전북대를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얘들아, 전북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전대도 그렇지만 전북대도 커트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학력 인구가 준 상황이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냐 이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 나중에 한번 봐봐.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명히 내신 등급은 너희들 나보다 더 낮아, 내신 등급. 근데 원서 수시 잘 쓰고 그 다음에 최저 등급 잘 맞춰가지고 이게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성적 낮은 애가, 즉 내신이 안 좋은 애가 원서를 써서 최저 등급을 맞춰서 더 좋은 데를 가는 경우를 너희가 아마 좀 보게 될 수도 있어. 수능 최저, 그래서 쌤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좀 공부 좀 하자. 그리고 이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시험이야, 시험. 얘들아, 시험.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찌 됐든 너희들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쌤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시험을 잘 보는 노하우를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 쟤는 나보다 뭐 수학이나 아니면 영어나 별로 나보다 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시험은 더 잘 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아니면은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실력은 좋은데 시험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경우가 꽤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얘들아,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다 실력이야. 쌤도 그런 경우 정말 많았거든. 쌤도 할 때 수학 같은 경우에 특히 계산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 1번부터 뭐 30번까지 있으면 계산 실수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얘가 예전에는 쌤은 생각했을 때 이걸 실수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실수는 한두 번이면 실수지 3번, 4번 되면 그게 실수가 아니야. 실력인 거야. 그게 실력인 거야.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고쳐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정말 내가 플러스가 되지. 그거 계속 나 실수했어 이렇게 가잖아. 전혀 발전이 없어. 쌤은 좀 걸렸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무튼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부족한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실력을 쌓아가는 건데, 자, 이런 막연한 얘기 말고 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씩 팁을 주면은 너희 이게 너희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애들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선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탐구 과목에서 쌤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건데, 탐구 과목에서 너희들이 그 찍을 때도 있잖아. 찍을 때도 좀 똑똑하게 찍어야 돼. 찍을 때도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번호를 찍을 때 그냥 찍잖아. 그렇게 찍지 말고 무슨 말이냐, 기억, 니은, 디귿을 활용을 하면서 찍으라고 얘들아. 자, 우리 선택지 탐구 과목은 거의 다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물어보잖아.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보게 되면 기억에서 니은, 디귿 갈 때, 그러니까 디귿이 이제 선택지가 좀 해결하기가 어렵고, 특히 기억, 니은에서 기억은 해결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찍어도 이왕이면은 기억은 해결을 하고 찍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너희가 만약에 기억을 해결을 하잖아.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이거 5개가 다 찍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잘하면 2개가 지워져. 그러니까 3개 정도 남을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라도 찍어. 그리고 뭐냐면 또 이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점점 선택지를 낼 때 기억, 니은, 디귿을 다 해결하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을 맞았다고 했어. 아니야, 다시. 기억을 내가 틀렸다고 했어. 그리고 니은도 내가 틀렸다고 했어. 근데 내가 나는 기억 틀렸어, 니은 틀렸어 한 상황에서 이제 내가 디귿을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답지에 디귿이 있네? 이러면 어떨까? 이거 그러면은 디귿을, 너는 그 디귿만 있는 답지를 선택을 할래? 아니야.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봐봐. 기억을 내가 틀렸어. 니은은 확실하게 틀렸다 했어. 근데 디귿이만 남았어. 이거는 뭐야? 그럼 답은 디귿만 해결될 거 아니야. 그렇게는 안 내. 그렇게는 문제를 안 내거든. 그러니까 보기를 줄 때 어떻게 하냐면, 기억, 니은, 디귿을 너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꼭 확인하게 선택지를 줘. 그러니까 보기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풀어. 그러면 분명히 너희가 5개에서 문제 1번부터 5번, 아니, 선택지가 1, 2, 3, 4, 5에서 너희들이 찍는 거는 5에서 찍는 게 아니라 한 2개, 3개로 줄어. 그러면 이제 2, 3개에서는 이제 어떻게 찍냐? 뭐냐면, 찍는 거 뭐냐면, 2, 3개에서는 번호를 세, 얘들아. 그런데 이거는 쌤이 번호 세는 거는 얘들아 조건이 붙어. 다른 문제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았다는 조건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솔직히 최근에는 안 해봤거든. 근데 쌤이 예전에 막 수능 공부하고 뭐 한참 할 때 뭐를 해봤냐면, 5개년 있지. 5개년 6월,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야. 그 다음에 수능. 이게 1년에 6월, 9월 수능 해서 얘 3개년을 한번 다 해봤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15개 분량인 거지. 15개 분량을 내가 다 세워봤어. 지구과학, 화학, 물리, 생명과학 다 세워봤는데 발견한 게 뭐였냐면은,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우리가 보기는, 그러니까 선택지는 5번까지잖아. 그러면은 1번이 4개, 2번이 4개, 3번이 4개에서 그래야지 공정하게 1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4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답 배치를 그렇게 안 하더라. 쌤이 다 세봤거든.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패턴이 뭐였냐면은 1번 4개, 2번 4개, 3번 4개, 4번 5개, 5번 3개. 그러니까 5개, 3개 이런 패턴을 넣어놓더라고. 그래서 쌤은 그 다음부터 수능이나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모의고사 볼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대신 내가 풀었던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이랑 3번을 헷갈려.
1번이랑 3번에 분명히 1번 아니면 답이 3번이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그 문제를 빼고 다른 거 답을 다 세보는 거야. 근데 1번이 근데 5개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1번을 해버리면 답이 6개 돼버리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얘는 1번이 아니다, 거의 좀 이런 식으로 갔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는 얘들아, 국어도 똑같고 영어도 그랬어. 국어 45문제잖아. 영어도 45문제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번이 몇 개야? 9개야. 2번이 몇 개? 9개. 5번이 몇 개? 9개.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똑같이 다 9개로 배열을 안 한다고. 한번 세봐. 이거는 쌤이 예전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는 어떤지 한번 세어봐. 9개 배열은 안 했었어.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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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개, 8개 이런 식으로 똑같이 9개는 안 했었어. 그래서 쌤은 실제로 한두 번 모의고사를 볼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세보니까 개수가 모두 똑같네? 그러면 쌤은 뭐 어디서 분명히 몇 개 틀렸는데 이 생각 바로 했었어. 아무튼 그냥 찍기 관련해서고 사실 이거 말고 원래 막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더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여기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쌤이 하나만 더 이제 너희들이 모의고사 이번 6월고사, 6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9월,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내년 가서부터는 3월부터 있는데 쌤이 너희들한테 있어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나 이렇게 수능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쌤은 정말 너희들보다 훨씬 더 쌤이 좀 더 이제 더 오래 살기도 했고 모의고사를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쌤이 막 너희들보다 훨씬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경험은 더 많은 편이겠지 훨씬.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얘들아 수능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모의고사는 수능이란 다시 모의고사는 수능을 위한 과정일 뿐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모의고사 하나하나를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나오면 좋지. 근데 너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방법을 쓰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점수가 더 잘 나오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는 게 모의고사거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뭐를 만들어가? 너희들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번 시험에서 국어를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점수가 잘 나왔네. 수학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점수가 잘 나왔네. 그거를 모의고사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말로 솔직히 내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점수가 안 나와도 그래도 언제? 괜찮아. 수능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모의고사를 계속 너희들이 도전하고 뭐 해야 돼? 방식을 연구를 해봐야 돼.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맞게 너희들 실력에서. 그래서 쌤은 계속 쌤이 너희들한테 많이 공부하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영상까지 이거 하고 바로 안 끊고 바로 수업 영상 할 거야. 수업 영상은 대신 그만큼 좀 짧게 할 테니까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 한번 해보고 수업 영상 짧게 할게. 수업 영상 짧게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쌤이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하나만 구체적으로 딱 영어 같은 경우는 쌤은 영어 보면 3등급이었어. 영어 보면은 모의고사나 수능 보면 거의 3등급이었거든. 잘 봤을 때가 영어가 2등급이었어. 영어가 2등급이어서 쌤은 약간 영어에 있어서 좀 뭔가 왜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영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고 대신 수학이랑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등급이 좀 잘 나올 땐 잘 나오기도 했고 그랬거든. 그래서 쌤이 어떤 식으로 약간 했는지 좀만 알려주면은 너희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쌤은 그런 식으로 좀 모의고사를 연습을 했거든. 무슨 말이냐면 봐봐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을 해. 근데 쌤이 시험을 봤을 때는 너희들이랑 좀 다르게 쌤이 시험을 봤을 때는 국어에 듣기가 있었어. 얘들아 1번부터 5번까지가 듣기였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 50문제였는데
쌤은 시간이 있었어. 시간을 정해놨었거든. 무슨 말이냐, 8시 40분부터 이제 딱 시험을 시작하면은 듣기가, 영어 듣기가 그게 좀, 영어를 한다, 국어 듣기가 좀 빨리 끝나는 편이야. 끝나고 나서 쌤은 뭐였냐면은, 듣기 하고 나서 6번부터 쓰기야. 6번부터 13번까지였나? 이렇게 쓰기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언제 푸냐면 9시 전까지야. 쌤은 시간이 이미 패턴이 정해져 있었어. 9시 전까지 6번부터 14번까지 해결을 해야겠다.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은, 그게 9시까지였고, 9시부터 9시 반까지. 단 9시가 됐는데 쓰기 문제가 13번까지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 쌤은 버려. 12번, 13번 문제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선 끊고 쌤 다음 패턴으로 넘어갔어. 뭐였냐면, 다음이 이제 뭐였냐면 9시부터 9시 반까지 뭐였냐면은, 쌤은 비문학 먼저 골라서 풀었어. 비문학 먼저 9시부터 9시 반까지 무조건이야.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문이 하나 남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쌤은 9시 반이 됐는데 지문이 하나 남았네? 버려. 그러니까 이게 버린다는 게 정확히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걔를 두고 그 다음에 했냐면 문학을 했어. 왜냐면 쌤은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쌤 뭐야? 쌤 어때? 문학 청년이야. 아직도 청년이야 쌤. 쌤은 학교 다닐 때 문학 소년이었어. 진짜 막 여기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소설책 읽어봤니? 젊은 베리테의 슬픔을 읽어봤어 너희들이? 아무튼 얘들아 네, 쌤은 그래서 문학이 좀 점수가 괜찮은 편이었거든. 비문학이 좀 안 좋았어. 그래서 나는 문학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9시 반부터 10시까지 문학을 했었어. 근데 30분이 안 걸려 솔직히 쌤 그때 할 때. 그래서 시작 1분 전입니다. 각자 반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을 얼른 해결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한 10분 정도 남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뭐해? 비문학 마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쓰기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췄단 말이야. 국어 같은 경우는 쌤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막 방법을 막 많이 하긴 해봤는데, 아무튼 쌤은 그냥 쌤만의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간 거고, 수학 같은 경우도 쌤은 문제를 하면서 뭘 해놨냐면은, 만약에 수학의 문제를 몇 시부터지? 수학이 10시 반부터 문제를 시작을 했어. 10시 반부터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11시가, 쌤은 체크가 언제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면 11시에 꼭 한 번 체크를 했어. 11시 정도에 내가 몇 번을 풀고 있는지. 그러면서 뭘 봤어? 내 문제 푸는 속도랑 난이도를 계속 확인을 해 가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속도가 좀 느리구나, 난이도가 있구나, 어렵구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서 문제를 해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 같은 거 할 때 쌤도 원래 예전에는 성격이 막 수학이 막 그렇게 차근차근 푸는 성격이 아니었거든. 근데 바꿨어.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뭐 당연히 1번부터 뭐 3번까지 간단한 문제 금방금방 해결해야 하지. 그냥 딱딱딱.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문제를 풀 때 쌤은 최대한 정리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했거든. 왜냐면 내가 계산을 틀렸을 때 이거를 다시 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계산을 틀리잖아. 그러면 내가 정리하는 걸 빠르게 확인을 해.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줄였거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쌤은 수학을 이제 좋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시도했는데, 아무튼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모의고사에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서 너희들의 점수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돼. 어떻게 해서든 진짜 하나라도 더 맞게. 너희들이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는 나중에 수능을 보고 아니면 고3을 가봐야지 이제 명확해지겠지만 이제 너희들이 문제 푸는 습관 하나, 태도 하나 때문에 그 대학을 합격하냐 떨어지냐 이런 게 많이 갈릴 수가 있거든.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 영어 한 문제, 탐구 하나하나에서 탐구 2문제 하면은 얘들아 점수가 바뀌고 대학이 바뀌고 학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너희들 좀 모의고사라고 해서 진짜 별로 자는 시간, 아니면 뭐 학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 오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도전을 해보고 내가 정말 수능 전에 뭔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해서 실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실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쌤은 예전에 이렇게 수능 공부 이렇게 하면서 봤던 경우가 원래 뭐가 많이 있었냐면, 애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 모의고사 관련해서 아니면 정시 생각하는 애들 중에서 봐봐, 그런 애들이 너희들 주변에 아니면 너희들 친구 아니면 너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분명히 나오냐면 애들이 착각을 한다? 엄청난 착각을 해. 어떤 착각이냐, 자기의 모의고사나 성적에 대해서 엄청 좀 부풀어 오를 때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잘 봤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봐봐, 뭐 6월, 9월, 11월 이렇게 모의고사 3번 본다고 해봐. 그러면은 6월에 내가 국어를 90점을 맞았어. 근데 수학은 한 70점을 맞은 거야. 그리고 9월에는 국어를 80점을 맞았고 수학을 90점을 맞았어. 그러면서 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얘는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냐면, 내가 그때 9월에 내가 6월에 뭐 국어를 90점 맞았지. 내가 9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야. 6월에 내가 몇 점 맞았지? 90점 맞았지? 하면서 자기가 그 시험 중에서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중에서 자기 그 국어, 뭐 수학, 영어가 잘 나온 점수만 막 쌓아 놓는 거야. 그럼 뭐야? 걔 뭐 전남대 그냥 가, 아니면 서울 상위권대야, 뭐 서울대 의대, 아니 의대까지, 서울대 의대까지 아니고 뭐 정말 좋은 대학 다 가는 거야 막. 왜냐면 자기가 봤던 것 중에서 잘 나온 점수만 가져오니까. 네, 얘들아, 물론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쩔 수도 있어. 그냥 망칠 수도 있어. 수능 때 내 수능 점수가 내 모의고사, 내가 봤던 시험 중에서 최악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뭐 수시로 해서 최저를 맞추고 싶어, 아니면은 정시로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면은 너희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하나, 모의고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걸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라.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당연히 실력을 키우는 건데, 이 실력을 키우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못 봐도 내가 목표한 데 갈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수능 때 망쳤어. 내가 봤던 지금까지 모의고사나 어떤 시험보다 가장 못 봤어, 수능 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못 봤음에도 내가 목표한 데를 갈 수가 있어. 이게 정말 실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쌤은 그랬냐고? 아니야, 쌤도 못 그랬어. 쌤도 수능 별 못 보는, 나도 쌤도 좀 그런 거 있었거든. 쌤도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오는 편이었어. 수능 때 별로 안 나오는 편이었어. 그걸 알아. 그리고 나는 그게 변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 최하점을 올리려고 했거든. 근데 아무튼 좀 잔소리가 너무 길었는데, 얘들아, 내일 모의고사 화이팅하고, 혹시나 여기 우리가 어쨌든 지구과학이니까 지구과학 선택을 해서 1등급, 2등급 맞게 되면은 이번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지구과학 1, 2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은 쌤한테 그 성적표를 보여주면은 쌤이 기프티콘을 쏠게. 알았지? 자, 우선 자, 이게 화면은, 녹화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 들어갈게. 수업은 진짜 짧게, 약속한 것처럼 짧게만 할게. 자, 얘들아, 여기 수업은 우리가 어제 태풍과 관련된 내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태풍과 관련된 내용을 마저 해볼게. 태풍과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어제 온대성 저기압 이렇게 다 했었지. 다시 꼭 봐야 돼. 온대성 저기압 꼭 시험에 나오고, 태풍도 꼭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야. 태풍도 꼭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 태풍 있잖아. 쌤이 기말고사 때 얘들아, 문제를 어제도 말했지만 쉽게 낼게. 좀 쉬운 문제를 좀 많이 배치를 할게.
그리고 중간 문제 조금 배치하고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도 넣긴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텐데 태풍은 꼭 문제를 낼 거야. 몇 문제. 다수의 문제를 태풍에서 쉬운 문제도 나오겠지만 어려운 문제에서 태풍에서 나올 거고 온대성 저기압도 마찬가지야. 온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도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도 온대 저기압을 당연히 출제를 할 테니까 그거 좀 감안하고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제 태풍은 여기 뭐 그전에 했던 거는 여기는 얼른 넘어갈게. 근데 쌤이 여기 태풍의 에너지원은 중요하다고 했지. 태풍의 에너지원 왜 중요해? 온대 저기압이랑 비교하는 거. 얘들아 여기 이제 쌤이 오늘 아니면 내일 다음 시간까지 해서 태풍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텐데 태풍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너희는 반드시 여기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 즉 태풍의 비교를 해야 돼. 그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를 꼭 비교를 해야 돼. 자 우선은 이제 태풍의 에너지원 뒤에서 해줄게. 자 특징 이야기했었고 태풍의 이제 발생 과정인데 얘들아 태풍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얘들이야. 이거거든. 이건데 우선 중요한 건 이거야. 태풍의 발생 조건과 장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보자.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거든.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서 나타난 저기압이다 하는 건데 태풍은 조건이 꼭 붙어. 뭐냐면 수온이 27도 이상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해. 근데 왜 27도 이상의 열대 해상이냐? 해수에서 열과 수증기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 태풍은 열과 수증기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 이거 하나 꼭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태풍은 얘는 태풍이 얘가 중심이 저기압인데 얘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상승 기류 해서 정난운이 형성이 돼야 돼. 이 태풍이 어느 정도냐면 얘들아 그 일기도 있잖아. 일기도에서 인공위성으로 보잖아. 그러면은 인공위성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사진이 나와 있나? 인공위성에서 상위 사진이 없다. 자, 설명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인공위성에서 관측되면은 영화에서 본 적이 나왔으려나? 많이 봤을 거야.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야. 뭐냐면은 일기상 나와 있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일기도 나와 있는 그런 그림 보면은 이렇게 뭐 대륙 같은 거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막 구름이 엄청나게 막 휘감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거 이거 태풍이거든. 이거는 인공위성에서도 이렇게 관측될 정도로 하층에서부터 상층까지 완전 엄청난 두께의 구름이 발생돼.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 이거 정난운 있어야지 정난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전향력. 그러니까 지구 자전 효과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 전향력을 이야기하거든. 전향력 이걸 이야기해. 이게 필요해. 그래서 이거 3개 조건 이거 봐봐. 그래서 이거 발생 조건 꼭 알아야 돼 얘들아. 이게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원이랑 관련되어 있긴 하거든. 태풍은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온이 높은 해상에서 열대 해상에서 수온이 27도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효과 전향력. 그래서 태풍은 얘들아 실제로 어디에서는 발생이 안 되냐면 적도에서는 발생이 안 돼. 왜?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0이래. 그러니까 전향력이 뭐였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인데 운동하는 물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게 전향력이라고 했지. 근데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0에 해당된대. 거의 0이래 0. 근데 이 태풍은 전향력이 필요해. 발생 메커니즘 과정에서 전향력이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적도에서는 발생을 안 해. 발생 위도가 적도보다 조금 높아. 그래서 한 3도, 4도, 5도? 그러니까 몇 도, 0도가 아니라
도가 약간 헷갈리는데 3도 이상이었나? 그래, 위도가. 아무튼 자 5도 이상이다 얘들아. 여기 0도에서는 여기 발생 안 하고 있지. 왜? 이쪽 전향력이 거의 0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해됐지? 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야. 뭐냐면은 얘들아, 봐봐. 북동무형. 오늘 발음이 안 좋다 쌤이 이렇게 교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발음이 너무 더 안 좋아졌어. 쌤이 지금 TMI 변명을 하고 있거든. 약간 덧니가 있으면서 좀 발음이 조금 세기도 했는데, 교정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더 힘들어졌는데, 쌤이 교정 한 내년이면 끝나거든. 내년에 끝나고 나서 너 이제 깜짝 놀랄 거야. 알았지? 쌤이 이게 거의 뭐 아나운서인 줄 알 것 같은데 내년에 보자. 알았지? 쌤, 그리고 우리 2학년 4반에 쌤 그 발음 가지고 놀리고 있는 이런 애가 있거든. 그래, 내년에 보자. 내년에 보자. 자, 다시 이거 얼른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뭐냐면 적도 있으면 얘들아, 그 바람 위도에 따른 바람이 있잖아. 여기 뭐 편서풍이 이렇게 분다 해서 0도, 30도, 60도. 여기 북반구. 지금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30도, 여기 60도 열심히 하고 있어. 봐봐. 편서풍. 그리고 여기 이거 무역풍이야. 근데 북동 쪽에서 온다 해서 북동 무역풍이고, 적도에서 얘들아 이거 반대 대칭대 남동 무역풍이야. 그래서 바람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바람이 어떻게 되고 있어? 모이고 있지. 모여서 뭐해? 상승기. 오케이. 그래서 저압대. 공기가 모여. 근데 여기가 어디야? 지상이야. 땅 아래로 못 들어가잖아. 상승. 됐지? 그래서 이거 정나무 이쪽인데 저압대. 근데 얘들아, 이 영도에선 여기는 안 만들어진다고 했어. 뭐 때문에? 전향력이 없어서. 근데 이쪽 부근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알아놓으면 되고, 태풍에서는 이거랑 마지막 태풍의 발생 과정까지만 더 얼른 해줄게. 이거 전향력 필요한 거 이거 체크해놔. 내용 쉽지? 어렵진 않지? 봐봐. 열대해상에서 대기가 해수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 그리고 상승기로 발달하고 수증기의 수문열 방출되면서, 얘들아 이거야. 이게 뭐야? 이게 태풍의 에너지원이야. 이것까지만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게. 에너지원. 태풍의 에너지원은 이렇게 쓰면 돼. 문제에서 나오잖아. 딱 이렇게 쓰면 돼.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잡열, 이거 수문열, 응결열, 잡열이라고도 하거든. 잡열이라고도 표현을 해. 잡열, 수문열 이렇게. 알았지? 이게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에너지원이 이게 뭐냐 이건데, 그냥 간단한 거 같은 과학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거든. 봐봐, 알려줄게. 여름에 물 뿌려. 왜 뿌려? 더우니까. 물 뿌리면 어떻게 돼? 시원해. 왜? 물 뿌리면 물이 뭐 되면서? 수증기 되면서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해가. 그래서 기온이 낮아져. 발음 왜 이러냐, 나 진짜 창피하네. 증발, 열흡수, 기온 낮아져. 자,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되는 상황이야. 응결이지? 그건 뭐야? 열 흡수가 아니야, 열 방출이야. 그래서 주변에 열을 방출해 버리거든. 이게 에너지원이야. 봐봐, 주변에 열 방출한다 했잖아. 이게
또 주변을 또 데워. 데워서 계속 상승을 시켜, 공기를. 여기 상승기류 있지. 이게 열 방출로 인해서. 이게 에너지원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뭐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옮겨가면서 나타나는 잠열이다, 응결열이다, 수문열이다. 이게 태풍의 에너지원이다. 됐어? 자, 여기까지만 할게, 얘들아. 쌤이 앞에 그 영상 모의고사랑 관련해서 좀 잔소리 많이 했는데 너희들이 좀 내일 열심히 봤으면 하는 생각이야. 알았지? 그리고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2학년 4반 쌤이 수학이랑 영어는 좀 풀고 엎드리는 거 이해하거든? 국어 받자마자 엎드리면 죽는다 진짜. 알았지? 국어는 좀 풀게 해. 우리 풀 수 있잖아, 읽어보면. 알았지? 화이팅. 그리고 2학년 4반 사랑해. 알았지? 얘들아 쌤이 사랑하는 거 알지? 내일 엎드리지 마라. 국어 시간에 바로 엎드리지 마. 나 돌아다닌다. 너희 감독관 분명히 국어 시간에 감독쌤이 오실 거야. 근데 창문에 누가 있어? 나 있어. I see you. 알지? 바로 엎드리지 마. 국어는 진심. 자, 얘들아 끝.